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정강 후약 장세로 1960선에 겨우 턱걸이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에서 수급적인 꼬임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꼬임 풀어줄 수 있는 실타래인지 아니면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주가 랠리를 오래간만에 또다시 했는데요. 오르기만 하면 맨날 랠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4.1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인상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 핵심적으로 수혜주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EU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의 관세 추진 속에서 태양광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의 승자로 나오면서 방끝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순간적인 뉴스발의 모멘텀밖에는 되지 못한 것인지 잠시 뒤 핵심적으로 태양광주에 대한 업황까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이었죠. 유럽과 그리고 미국발의 경제지표, 매크로 쪽인 지표의 호재 부분 속에서 같이 방끝 갭상승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학습 효과를 뒤로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오전 마감 부근에서 점심시간 들어갔어요. 아이고, 식사를 하고 오시니까 이거 뭐야, 시장. 왜 이래 내 종목. 이렇게 조금 의아했었을 것 같은데요. 중국발 서비스업 PMI 지수 역시도 부진 소식에서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이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나무르멘토 오늘 사실 추가 상승 기술적 반등이 하나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꼬임에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금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악재에 더욱더 민감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현재 선진국 지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4월 중순까지는요 철저히 디커플링 됐었죠.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승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글로벌 증시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몇몇 국들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TIP라고 대표 지어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의 시장 모습은요. 우리나라 글로벌 전체의 어떤 시장 모습은 우리나라가 사실 촉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지금 상승한 종목은요.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즉 제일 안전하고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요. 반면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을 제외한다면 2012년까지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들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철저히 서비스와 소비 중심의 선진국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오늘 이제 중국의 PMI 지수도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도 제조업 PMI는요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아직은 선진국 주도하에 시장이고 서비스업과 그리고 소비 중심이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 이후에 이제 다시 미국 지수와 동조화의 흐름들이 지금 상한 계속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뱅가드 펀드가 일정 7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관계로 일단 외국인들이 뱅가드의 물량을 이제 받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받아 나가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서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선물의 포지션에 의한 그리고 투자 심리가 어떤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좀 흔들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장내에서는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 화학, 건설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선후가 있다면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지금 랠리를 계속 하다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만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는 계속 경기 방어주 쪽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1920포인트 네. 이 부분을 지금 주봉으로 2주간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완전히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다음 위치한 40포인트대까지는 적정하게 조정이 들어와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나무르멘토 지금 오늘 시장의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네. 뭐 단기적으로 뭐 주 초반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번 한 주에 주식 시장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주식 하락폭도 분명히 어느 정도 제한되는 1940포인트 내일 같은 경우에도 1940포인트를 뭐 기점으로 다시 언제든지 턴할 수 있는 분명한 시장은 현재 PBR이 0.9에서 1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저평가를 앞세워서 저가 매수세는 계속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거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상단은 좀 기술적 상단은 좀 무의미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뭐 지금의 라인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70포인트, 80포인트 회복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는 좀 폭이 작은 변동성이 작은 국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우리 신창호 멘토한테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겠다. 오늘 사실 정강 후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선물적인 포지션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예. 꼬임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뭐 주식 승천에도 그렇고 아침에 굿모닝 대방이업 수익을 말하다 말했지만 1900 깨질 때 이제 빚내가 오브이자네가 살아. 그래서 1980포인트는 상승할 것이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울커덕 할 것이다 했는데 울커덕 우리 경상도 말로 한번 빠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울커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전부 이제 그 미 선물도 그렇고 전부 상승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오늘 그 사생 결단식이었어요. 얼마쯤 사생 결단식이었냐면 네. 외국인이 5,500까지 팔다가 여기 화면 보시면 5,500 팔다가 나중에 정리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물려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가격이 선물 중심 가격입니다. 선물 중심 가격이란 말은 오늘 주가가 떠버리면 선물이 손해가 나는 가격이었어요. 오늘 떠버리면 손해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생 결단식이죠. 그 사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돌아가는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돈 벌었는 것을 1년 만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대외적인 거는 남 원장님 말씀드렸고 선물이 오늘 지속적으로 사생 결단식으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보시면 오늘 이제 5천원까지 팔았죠. 5천원까지 파고 기관들은 덤덤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지수가 거의 선물 중심 가격 전후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모양이 뭐냐면 개인들이 그 사이 안 사다가 9천원 콜 이제 개인들이 사면 개인들 돈을 안 매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만 해도 개인들이 사실 선물이 없었습니다. 한 2천억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들이 9천억 사는 바람에 이제 되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외국인이 3조 2천억이면 오버페이스 한 겁니다. 한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과연 아직까지 한 1조 정도의 여력인데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지금 자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남원장님 말씀 지금 함부로 빠지진 않는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호전적으로 받아야겠는데 이제 일단 60일 이평이 이제 강력한 저항, 120일 저항에서 이탈되는 그런 모양이더만은 이평 그 지지인 CCI로 봐서는 과열 지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막 밀리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 견지에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1900개일 때 괜찮게 본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선물을 이제 그 기관의 선물 동향 네. 이 부분을 한번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핵심적으로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 주식승천팀은 아무래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김중수 총재 자체가 또다시 한번 금리 동결 카드를 좀 급하게 여론에서 몰이가 나오면서 예. 외국인들이 거기서 갑자기 포지션을 바꿨다는 얘기도 좀 많거든요. 금리 동결 자체를 지금 인하 가능성이 높아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강수를 두면서 동결 쪽으로 가면서 채권자 급락 부분 여파를 만들어냈거든요. 금리 부분은 네. 외국인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제 채권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그 네. 원화 환율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화가 1,100원대 되면 주가 강세에 보일 것이다 하고 하자마자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1,1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주가 급상승하는 그런 모인데 지금 오늘이 1,094포인트거든요. 1,094원입니다. 네. 그래서 선물 외국인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 사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는 부분이 환율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네. 1,150원 때문에 이제 그런데 외국인 입장이 좋았고 우리 입장은 안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보통 보면 이제 1,100원 이하는 환매수 안 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금리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 채권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이 보통 1,100원대는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팔더라도 굉장히 590억, 6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예. 그런 상황이라면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또다시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동결과 인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신창원 멘토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과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지금 공포를 사자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력히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물이 외국인들의 평균 가격 부분에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물과 연결되어지는 일시적인 흔들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낙폭과대 쳐다보지 말자. 아직까지는 쳐다볼 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속에 있었던 화학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했는데요. 국제유가 올라가는 건 사실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2주 연속 반등치도 좀 나왔습니다. 화학주 향후 가능할 수 있는지 주도주 갈 수 있는지 나무로 멘토. 예, 저는 아직까지 화학주가 주도주 가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주도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요. 바닥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화학주 납사와 그리고 에틸렌 가격에 어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때문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 이제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5월 22일 이후에 다시 유로존 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부양책은 철저히 제조업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재고 부분이라든지 아직 재고 소진이 좀 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직은 미진한 사항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는 분명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이제 화학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04년에서 8년까지 강한 경기 회복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왜 새로운 정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GDP의 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 정부의 재정 부실화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일단 새로운 리스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제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한 단계 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본격적인 이 경기 부양책, 제조업을 타겟으로 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로 멘토 제가 하나만 화학주를 네. 낙폭과대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이 있을 테고 네네. 또는 지금 뭐 손실 부분이 발생되지만 이제 손실이 조금씩 축소가 되면서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반등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짧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라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올해 그리고 그 손실폭이 마이너스 20% 내외라면은요, 네. 분명히 이번 반등에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지만은요, 항상 지금 현재 장세는요. 현재 장세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더 시세를 뽑아내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네. 낙폭과대를 기다리기보다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장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신청하면 또 뭐 급하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속보창으로 IMF에서 그리스 구조 개혁 속도가 또 불충분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또다시 발목을 잡는 뇌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자, 신창원 멘토. 예. 화학주에 대한 의견,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얘기해 주시죠. 예, 뭐 방금 그리스 이야기했는데 사실 뭐 그리스라는 나라가 뭐 유럽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아이, 작죠. 사실은 키프로스도 그렇고요. 예, 저는 뭐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분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는 나나무스크레하고 헤릭스 알렉스, 네. 유명한 가수인데요. 네. 그 외에 그리스 여러분 가보십시오. 무지하게 못 삽니다. 예, 못 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화학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상승한다. 예, 왜 네. 상승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유가가 뛰면 유가를 이제 세 등분을 분류를 안 하는데요. 유가가 네. 이제 세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던 TX 이제 텍사스 중진리죠.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유, 그다음 북해산 브렌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하고는 민감하지 않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반등했지만 반등했는 보면은 두바이유 쪽으로 이제 북해산 브렌트가 많이 반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중진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네. 뭐냐면 두바이유가 상승하잖아요. 두바이유가 상승하면 두바이 상승하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우리나라 경제 생활에 직격탄이 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중진료가 오르면 우리나라 중화학에 직격탄 오르는 그런 부분. 방금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중화학 수출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방금 나머지는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라가면 유럽 경기가 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가품 수출이 좀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석유화학 주식들이 원래 실제로 중국이 작년부터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는데 원래 석유화학주들이 생각보다 실적 발표 보면요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좀 양호했다. 예, 양호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작년이 진짜 중국이 나빴던 그런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중국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를 말했냐면 통계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통계를 믿을 게 못 돼요. 왜 인구가 돌아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실적 이런 부분으로 봐서 화학주는 추가적으로 사이에 좀 사들이지 않을까. 물론 아주 고점에 샀던 그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에 40% 반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초고점, 과거의 고점, 이 58만 이런 대국민 사기극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만 네. 최근 하락폭에 제가 볼 때는 한 5, 60%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네. 뭐 기술적 부분이나 아니면 실적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는 반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차원에 또 예.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3인방이라고 했으면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가 예. 먼저 갈 것이다. 아니면 중소형주인 다른 화학주가 먼저 갈 것이다. 아니요, 그래도 대장주는 저는 LG와 롯데케미칼 먼저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들을 먼저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화학주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신창원 멘토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나무는 멘토는 일단 빠져나오자. 손실 부분이 마이너스 20%에 갈 경우는 달리는 주도주 섹터로 변경을 해서 계좌의 손실 부분을 만회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두 분이 틀리니까요. 결과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살짝 반짝하는 척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집을 좀 사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놀부심보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 거래량들이 좀 증가세가 두었고 또다시 이 부분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급매물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에 건설주들이 모처럼 또다시 한번 방긋 한번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동양건설, 벽산건설들과 같이 매각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건실하게 돌아설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 건설주 아직 반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탑픽을 보고 있는지 신창원 멘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방송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최근에 네. 느낀 거. 물론 최근도 과거도 느낀데 제가 뭐 과거 정권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아시아권에서 적은 나이는 아니죠. 후진국 가면 할아버지 될 50인데. 네.
제가 이제 과거 뭐 노무현 정부도 봤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앞에 정권 저는 박정희 이제 그 대통령 쭉부터 이제 지금까지 봤는데요. 서민의 정부는 없었다. 네.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복지가 주거 복지가 안 되면 다른 복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전세값을 올리는 이유가 부동산 이제 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하우스푸어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짓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우스푸어는 불쌍하고 전세푸어는 안 불쌍한지 나는 참 묻고 싶습니다. 네. 자, 그 하우스푸어가 불쌍합니까? 전세푸어, 하우스푸어는 그래도 집이라 살 수 있는 여력이라 있죠. 전세푸어, 전세가 우리 동네에 거짓말 같지만 32평 아파트 1년에 1억 오르면 뭐 도덕질 안 하면 어떻게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4.1 부동산 대책 이거 순 사기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사기고요. 네. 그 나 건설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설부가. 네. 건설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설부가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말짱황인데 네. 전세 있는 사람들 이거 뭐 전세 사는 사람 뭘 잘못입니까? 가난한 게 잘못이에요. 전세 1억 오르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거 자, 안 됩니다. 네, 신청하면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효과 없고요. 네. 이거는 순 사기고 부동산 값, 아파트 값 법을 낳는 거 떨어지니까 그걸 자, 맞추기 위해서 전세값하고 그러면- 아파트 값하고 괴리를 낮추기 위해서 전세값 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떨어지나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자, 전생각 부분에 우리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건설주가 갔던 부분은 말도 안 된다라는 예, 얘기예요. 사기입니다. 네, 사기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자는 거죠, 예. 건설주. 알겠습니다. 건설주 나무르멘토. 살려면 1등 주식 샀어요. 1등 주식. 네, 그래요. 나무르멘토,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사실 가격이 좀 나왔거든요. 가격 반등이 나와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또다시 햇볕이 드는 거 아니냐, 부동산 대책의 추가 대책 부분의 정책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현재는 주도주들은 철저히 경기 방어주입니다. 맞아요. 예, 경기 방어주들이 휴식하는 틈을 타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8% 증가가 됐고 강남 3구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70% 증가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뭐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없다. 이제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07년, 2008년에 증권 세미나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팔아야 된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보여준 부동산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신창호 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제 전세 사라집니다. 예. 집값을 전세 가격이 넘어서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사는 이유는요. 전세값이 올라가는 걸 감당을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푸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국 전세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다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본식을 닮아갈 것이냐, 영국식을 닮아갈 것이냐, 자, 공공주택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집이 없어서 집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네.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2만 달러가 넘는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7천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한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아직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는 좀 맞지는 않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신창한 멘토와 우리 나무르 멘토는 건설주에 대해서 주도 섹터 절대 갈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순환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낙폭과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주도자 아니다라고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신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제 요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내시고 나서 빠져나오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건설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아까 마지막 이슈를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태양광이 좀
방긋 한번 웃었던 것 같아요. 오성 LST, 웅진에너지 같은 게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EU발의 훈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고 있는데요. 반덤핑 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에 반발 수혜가 되겠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사실 태양광이 올해 들어와서 가긴 갈 것 같은 테마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또 다시 한번 연출이 되다가 죽고 갈 거야 말 거야 하다가 다시 한번 업황부진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오늘 또 반짝이 나왔습니다. 나무누멘토 이번엔 태양광 치킨 게임 승자로서 빛을 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는요. 지난 우리 그 오시아이 같은 동양 제철화학 30배 갔거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0배. 지금의 OCI죠? 예, 지금 오시아이 예전에 이제 동양 제철화학이었고요. 그때 코스닥에 HNT라는 종목이 한 종목 등장해가지고요. 주가 100배 갔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없죠.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도 많으신데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유가가 30달러에서요. 143달러까지 갔습니다. 네. 유가가 30년 전에 제2차 유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유가 가격이요. 30달러였거든요. 30년 동안, 25년 동안 유가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출발한 유가가 143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다, 뭐 풍력이다, 이런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지만 지금 유가 143달러를 넘어서 300달러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태양광 산업의 아직까지 경제성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 패러티라고요. 네. 적정한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이 유가와 대체 그 석탄이라든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단가와 같은 맥락으로 거의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분명히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많은 설비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은 소비와 서비스 부분은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 살아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 요원하다. 지금 이제 반덤핑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은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태양광 세계 메이저 기업들 전부 다 부채율이요 1000% 가까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반덤핑 관세를 먹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허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 주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화학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화학주나 피팅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태양광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가치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CC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부분의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부분의 안정성이 굉장히 돋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주가가 탄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쵸, 아주 좋아요. 이거는 태양광 때문이 아니라 네. 나머지 사업 부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태양광만 따로 빼놓고 본다면은요. 네.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역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나무로 멘토. 신차원 멘토도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태양광 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국민 사기극이 여러 개 있었죠. 네. 국민 사기극이 뭐 LG와 국민 사기극이고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국민 사기극인데 국민 참. 사기극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해가지고 유보율 높은 거하고요. 또 땅 팔아가 유보율 높은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이제 증자해가 유보율 높은 거 이거는 국민적인 사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OCI가 전형적인 그런 아주 악질적인데 OCI가 과거에 얼마냐면요. 65만 7천 원 했습니다. 65만 7천 원. 그때 65만 7천 원 때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국민연금이고 기관이고 몽땅 다 팔았습니다. 그때 텔레비 언론은 계속 나도 이게 나는 왜 안 잡아갑니까? 네. 나 왜 안 잡아간지 모르겠어. 이 국민적 사기극입니다. 이게 OCI가. 진짜 OCI가 이 국민적 사기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주식이 꿀 먹고 삽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남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다 사기입니다. 사기니까요. 여러분 요즘 그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 주택에가 뭐 융자했다가죠. 태양광 2년 쓰면 다 걷어냅니다. 사람들. 그 태양광판. 다 걷어내고 있어요. 왜? 네. 그 영양가 없고 추운 사기입니다. 그래가 막 대출해준다 막 이런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남 원장님 말따나 그 기름이 더 쌉니다. 싸니까 태양광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네. 하지 마라 이렇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의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를 딱 제가 주쌤답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건설 쳐다도 보지 말아라. 아직 주도주 각인 갈 길 멀다. 지금 반짝하는 거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달랐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